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어문학과 고은진입니다. 저는 이 단편소설을 써먹고 중편소설을 지금 쓰고 있는데 제가 호흡이 좀 길게 빠져가는 게 좀 있어서 교수님께서는 혹시 기능 소설을 쓰는데 어떠한 연습을 하셨는지, 개인적으로 어떠한 연습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길게 가져가실 수 있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단편 소설을 썼거든요. 단편 소설을 쓰고 또 단편 소설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라든가 어떤 삶에 대해서 그 어떤 단면을 아주 예술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이제 단편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다른 중편이나 장편보다도.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그 어떤 장편을 한번 써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이제 단편 소설을 써왔기 때문에 만약에 장편 소설을 쓴다면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죠. 장편 소설을 쓴다면 저는 그 이야기를 그 어떤 연작 소설 형태로 그렇게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편 소설을 서로 연관성이 있는 이야기를 모아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하나의 주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연작 소설을 써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기가 호흡이 짧다면 어떤 그 단편 소설, 몇 개의 단편 소설을 합해가지고 하나의 주제를 구현해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네. 저는 27살 정기선이라고 하는데요. 그 소설 쓸 때 이제 묘사 같은 걸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설명하지 말고 보여주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글 쓰다 보면 이게 너무 거치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이를테면 잠을 자러 갔다라고밖에 설명을 못하고 그 내면의 묘사라든가 그런 깊이들 어느 정도를 조절을 해야 되고 또 너무 길어지면 또 소설이 지루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궁금해서. 네. 그러니까 서술과 묘사라고 하는 것이 소설에서 이제 중요한 이제 어떤 기법이잖아요. 어떤 것은 딱 짧게 이렇게 서술을 하면서 짧게 설명을 하면서 그치고 어떤 부분은 묘사를 하면서 찬찬히 보여줄 것인가. 그래서 중요한 이제 법칙이 있죠. 중요한 부분, 자기 소설에서 중요한 부분, 어떤 주제와 관련이 있는 부분은 천천히 묘사를 하면서 독자들이 그냥 서술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직접 그것을 목격을 할 수 있도록 묘사를 해주고 중요한 부분은 묘사를 하고 별 중요하지 않는 부분은 이렇게 서술로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어국문학과 재학 중인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소설 창작 동아리 자작나무에서 고교 동아리 지원단을 활동을 하면서 올해 한 15명 정도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소설 창작하는 걸 합평해 주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 가장 많은 친구들이 소설을 맨 처음에 쓰려고 소재를 정하면서 나는 어떤 소재를 쓸지 정하면서 자신의 일상과 그 소설, 맨 처음에 교수님께서 소설은 허구이다와 리얼리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이의 중간점을 찾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교수님은 그 중간점을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실제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튼 허구다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소설이 이 사람의 어떤 소설이 자전적인 소설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허구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소설이 굉장히 치유적 글쓰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뭐냐면 자기는 자기의 자전적인 그런 글을 쓰지만 솔직히 이렇게 쓰더라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의 슬픔이라든가 고통 같은 것을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나 이 소설로서 쓰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일단 허구로서 이야기로서 받아들이고 그 이야기에서
아 이것이 뭐 이런 점에서는 이것도 너무 주관적이지 않느냐, 등장인물의 이런 점은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이 쓰는 사람에게 조언을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설이 어떤 치유의 글쓰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학생들에게 근본적으로 그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 화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여기서 글 읽는 사람들도 다들 그런 이제 학생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쓰면 단 친구들이 그 내 이야기라고 오해하지 않을까? 이런 걸 굉장히 걱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아니다. 소설이라고 하는 건 허구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것이 설령 그것이 어떤 학생의 경험담이라고 할지라도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허구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허구로서 어떤 소설로서 논리성이라든가 필연성이라든가 어떤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죠. 네. 또 우리 네, 제 뒤에 계시는 분. 감사합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사를 하면서 20년 전에 제가 30대 중반에 끄적끄적 해놨던 것을 우연히 보게 돼가지고 굉장히 제가 벗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좀 몸살을 한 기억이 납니다. 얼마 전에. 그런데 교수님께서 처음 작품을 썼을 때, 소설을 썼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다독임을 주셨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쓴 소설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초창기 소설을 보면요, 상당히 이제 부끄럽죠. 상당히 부끄럽지만 모든 소설가들이 처음부터 소설을 잘 쓴 건 아니거든요. 모든 소설가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소설적인 재능이 있는가 없는가, 그럼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훌륭한 글을 쓰는데 내가 쓰는 소설은 왜 이따인가, 왜 이렇게 유치한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나 모든 작가들이 다 그 습적 기간을 가진 거거든요. 그리고 습적 기간을 가지면서 이 소설을 쓰면서 처음에는 아무리 좀 유치하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소설을 완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소설을 완성하고 나서 얼마 만에 한 뭐 두세 달 지나고 나서 그 소설을 다시 보게 되면 어디가 잘못되었는가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치하다, 이건 하나 과정이에요. 과정이기 때문에 난 이렇게 뭐 유치한 것만을 쓸 수밖에 없다, 이런 건 아니고요. 다른 어떤 시라고 하는 것은 재능이 필요한, 정말 하늘에서부터 주어진 재능이 필요한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소설이라는 것은 재능도 재능이지만 노력이 필요한 그런 장르거든요. 끊임없이 소설을 쓰고 또 씀으로써 자기 문체를 세련되게 해 나갈 수가 있고, 또 어떤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멋지게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작가들은 습작 과정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앞 학생이 먼저 손을 들었군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넘길게요.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국문과 재학 중인 학생이고요. 저 소설의 소재 찾기에서 가장 좋은 것은 풀어내고 싶은 자신의 절실한 이야기를 내면에서 뽑아내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글을 쓰는데요. 그때 제가 항상 봉착하는 문제가, 이런 글을 쓸 때 창작이 아닌 단순한 자기 반영이나 일기에 불과한 글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소설가 초청 강연이나 이런 걸 들었을 때, 좋은 소설이란 자기의 그냥 표출이나 표현이 아니라, 감정의 표출이나 표현이 아니라 독자를 위한 글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어떻게 하면은 자기 반복이나 그런 제한적인 주제에서 벗어나서 독자를 위한 소설을 쓸 수 있는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것은 혼자서 그냥 소설을 쓰는 것보다는요, 이제 그냥 뭐 같이 글쓰기 동료가 있으면 좋죠. 같이 글쓰기 동료가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글쓰는 동료는 이것을 그 개인의 체험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소설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설로서 부족한 점, 어떤 객관적인 점, 그러니까 자기 소설이 자기 어떤 주관적인 그런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일기라든가 자기 한탄이라든가 탄식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벗어나려면은 소설이 또 객관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을 읽어줄 수 있는 이런 점이 넌 좀 이 부분에서 이 인물은 이런 점이 좀 객관성이 부족하지 않냐. 또 이런 것은 시점 문제, 또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참 좋은 점이 뭐냐면,
자기가 쓰고 있는 시점이 이제 1인칭 되게